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고흥고등학교 교사 홍민석입니다. 이번 9월 모평은 출제 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고 또 실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의 시험이라는 중요성이 있었죠.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취약한 범위의 개념 이해를 확실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지리 해설 강의는 3점 위주의 고난이도 문제를 풀이할 예정이고요. 3점이 아니더라도 고차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자, 표는 1988년 이후 개최된 하계올림픽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에 나타난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자, 지금 세계 여러 도시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림픽 개최 도시와 개최 국가를 국기로 나타냈습니다. 자, 개최 도시를 보고 개최 국가가 어디인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올림픽이죠. 대한민국. 자, 바르셀로나는 그렇죠. 에스파냐의 도시입니다. 스페인, 에스파냐. 자, 애틀란타는 미국이고요. 자,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호주라고 쓰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죠.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중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영국에서 개최되었고요. 2016년 리우 올림픽은 브라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일본에서 개최되었죠. 그리고 24년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선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도시는 모두 바다와 접해 있어요. 자, 모두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외가 한 가지라도 있으면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도시들의 백지도를 외우고 또 바다와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아는 도시가 바다와 접해 있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서울을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 서울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개최 도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아요. 자, 유럽에 있는 도시와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부터 할게요. 아시아, 서울, 그리고 베이징, 도쿄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요. 자, 유럽은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테네, 런던, 파리 네 개가 유럽이죠. 자, 그래서 개최 도시는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아요.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개최 도시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예요. 자,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맞죠? 자, 에스파냐의 수도는 바르셀로나가 아니고 마드리드라는 곳이고요. 자, 미국의 수도도 애틀란타가 아니라 워싱턴 DC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도 시드니가 아니라 캔버라라는 곳입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수도가 맞고요. 그리고 베이징도 중국의 수도가 맞습니다. 런던 영국 수도고요. 도쿄, 파리는 각각 일본과 프랑스의 수도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수도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자, 4번, 아프리카의 도시는 하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어요 라고 했지만 10번의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들 안에는 아프리카의 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개최 도시에는 전 세계의 모든 최상위 계층 세계 도시가 포함돼요. 자, 최상위 세계 도시. 자, 3개가 있죠. 뉴욕, 런던, 그리고 아시아의 도쿄 이렇게 세 도시가 최상위 세계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없죠? 지금 뉴욕이 없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에서 다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다는 각각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중 하나임.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명칭 앙코르와트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를 믿는 캄보디아에 있음. 자, 지금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는 불교 사원이죠. 불교. 자, 두 번째, 스리미낙시 사원. 전 세계에서 나 신자가 가장 많은 인도에 있음. 자, 이 종교는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디안 알 마흐리 사원. 대부분 국민이 달을 믿는 인도네시아에 있음. 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그래서 각각 가는 불교, 나는 힌두교, 다는 이슬람교가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불교는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하여 북부 아프리카에 전파되었다. 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서남아시아에서 기원해서 북부 아프리카로 전파된 것은 불교가 아니라 이슬람교죠. 자, 2번. 나의 대표적인 종교 경관으로 둥근 지붕의 모스크가 있다. 자, 힌두교의 종교 경관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교의 종교 경관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는 수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이다. 자, 이슬람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교죠. 자, 4번. 다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많다. 자, 그렇죠. 전 세계 신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이슬람교, 그리고 민족 종교인 힌두교가 세 번째고 마지막이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힌두교보다 신자 수가 많다. 옳은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가는 민족 종교, 나는 보편 종교에 해당한다. 서로 반대가 됐죠. 불교가 보편 종교, 그리고 힌두교가 민족 종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표에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D에서 고른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죠. 자, 먼저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는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 있고요. 자, 이 지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적도를 찾아서 선을 그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C 지역이 적도와 가장 가깝고 약간 적도에서 살짝 남반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아마 C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이거나 혹은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B는요,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D 지역은 많이 봤죠? 남반구에 있는 CS,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요. 자, A 지역이 가장 헷갈렸을 텐데요. 자, A 지역은 적도에서 떨어져 있긴 한데 사바나 기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B가 사바나 기후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둘 다 사바나 기후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래서 A 지역은 아마도 건조 기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조 기후, BW가 될 수도 있고 BS, 스텝 기후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세 지역의 연 강수량, 1월 강수량,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연 강수량을 살펴보면 다 지역의 경우에는 연 강수량이 약 400mm 정도고, 그리고 1월 강수량이 0mm인 것으로 봐서 1월 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그리고 강수량이 500mm 미만인 건조 지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건조 지역. 자, 그 다음에 가나는 연 강수량은 수변기후 지역입니다. 근데 가는 1월 강수량이 187mm지만 나는 1월 강수량이 28mm로 굉장히 적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는 건기라는 의미고 1월 달이 건기이기 때문에 나 지역은 북반구가 겨울인 지역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사바나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마지막 가 지역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일단 22도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이면서 1월 강수량이 꽤나 풍부한 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일 수도 있고 혹은 남반구에 있는 사바나 기후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는 열대 우림이거나 남반구 사바나 지역이기 때문에 C 지역에 해당하고요. 나는 북반구 사바나이기 때문에 B 지역, 그리고 다는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A 지역에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어떤 기후 지역의 지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 B, C, 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 C, D는 각각 메사, 버섯바위, 선상지, 플라야 중 하나임. 자, 그러면 어떤 기후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후 지역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네, 이 지역은 건조 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모식도를 보면서 어떤 지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바위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쪽이 홀쭉한 모양이 되어 있죠. 자, 이런 바위를 버섯 바위라고 합니다. 자, B입니다. B,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경사 급변지가 나타나는 곳에 이렇게 유수에 의한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 형성되는데 이런 지역을 선상지라고 하고, 이 선상지가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바하다라고 하죠. 자, C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메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D는요, 건조 분지, 홍수에 의해서 이 건천이 마지막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 건조 분지, 여기를 플라야라고 하고, 비가 올 때마다 여기에 호수가 형성되는데 그런 호수를 플라야호라고 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버섯바위는 주로 유수. 자, 유수라는 것은 흐르는 물을 의미하거든요. 유수에 의한 침식으로 형성된다. 자, 버섯바위는 물이 아니라 바람에 의한 침식 작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 바람에 날린 모래 알갱이가 지면 근처에서 튀면서 이 바위를 오랜 시간 내에 걸쳐서 깎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버섯바위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2번 B, 선상지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만들어진 지형을 바르한이라고 한다. 자, 바르한이 아니라 이름은 비슷하지만 바르한이 아니고 바하다라고 하고요. 참고로 바르한이라는 건 선상지가 아니라 얘는 사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C, 메사는 경암층과 연암층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된다. 그렇죠. 자, 4번 플라야의 고인물은, 즉 플라야호는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자, 플라야의 고인, 이 플라야호의 물은 염분이 많거든요. 염수거든요. 소금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B와 D, 즉 선상지와 플라야에서는 구조토가 넓게 나타난다. 자, 구조토라는 건 토양에 원형이나 다각형 모양의 구조가 나타나는 토양을 구조토라고 하는데, 이 구조토는 건조 지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융해와 동결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곳, 주빙하 지형에서 이런 구조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니까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지도의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지도 두 장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는 북아메리카의 지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도는 유럽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약 2만 년 전의 빙하의 확장을 나타내는 범위가 되겠는데요.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과거 빙기 때 빙하로 덮여 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빙하는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 빙하가 있을 때 남겨진 빙하 지형들, 빙하 침식 지형, 그리고 빙하 퇴적 지형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A에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대가 넓게 나타난다. 자, A가 어디 있냐면요. 자, 지금 이 지도에서 A는 이 알래스카의 북쪽 부근에 해당하거든요. 자, 위도로 보면 북이 60도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침엽수림이 나타나는 수목기후가 아니고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은 침엽수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엽수림이 나타나는 곳은 냉대기후고 지금 지도에 나타나는 기후 지역은 한대기후 중에서도 툰드라 기후인 이 T기후 지역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B에는 빙하 퇴적 지형인 모레인이 나타난다. 자, 지금 B 지역이 2만 년 전에 빙하로 덮여 있었던 지역이죠. 자, 그래서 추리를 하는 거예요. 빙하 지형, 빙하가 퇴적시켜서 만든 모레인이 과거 빙하가 덮여 있었던 지역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자, 3번. C의 해안에는 피오르가 나타난다. 자, C가 있는 해안이 어디냐면 지금 노르웨이의 북서해안이죠. 자, 노르웨이 북서해안 피오르가 나타나죠. 자, 4번. D의 산지에는 권곡과 호른이 나타난다. 자, D 산지가 어디냐면 알프스 산지거든요. 자, 알프스 산지에는 권곡, 반원형의 빙하 침식 지형이고 호른, 빙하의 침식 결과 남게 된 산봉우리를 호른이라고 합니다. 둘 다 알프스 산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5번. B와 C는 약 2만 년 전에 빙설기후 지역이었다. 어때요? B와 C는 2만 년 전에 빙하가 덮여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빙설기후, 1년 내내 눈과 얼음이 녹지 않는 기후죠. 그래서 2만 년 전에는 빙설기후 지역이었기 때문에 빙하가 나타났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글에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국가 이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국가의 백지도 그리고 그 백지도에 나타난 국가의 특징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가의 국가명은 아리아인에서 유래하였다. 주요 도시들은 산자락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엘브루즈 산맥에 위치한 수도인 테헤란은 산록지대 끝이라는 의미다. 이 나라는 북쪽으로는 카스피해,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다. 자,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에 접해 있는 서남아시아 국가죠. 수도가 테헤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국가는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란. 자, 두 번째 납니다. 나의 국가명은 사우드가에서 유래하였다. 수도인 리야드는 북부 네프드 사막과 남부의 루바랄리 사막 사이에 있고 이 나라는 풍부한 화석 에너지 자원이 발견되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자, 역시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죠. 사우드가에서 유래하였고 수도가 리야드 그리고 화석 에너지인 석유가 풍부한 나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의 국가명은 튀르크족에서 유래하였다. 튀르크족. 수도인 앙카라는 내륙의 아나톨리아 고원에 있으며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은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국토의 서쪽에 있다. 자, 이 국가는 바로 튀르키예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 국가를 다 찾아냈습니다. 자, 1번. 이란의 산지들은 대부분 고기 습곡 산지이다. 자, 지금 이란에 나타나는 이런 산맥들, 엘브루즈 산맥이라든지 또 다른 고원지대들은 대부분 고기 습곡 산지가 아니라 신기 습곡 산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남아시아 국가 중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이다. 자, 천연가스의 최대 수출국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란이 되겠죠. 자, 3번. 튀르키예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다. 자, 메카가 있는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자, 4번.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보다 국가 내에서 시아파 신자 비율이 높다. 자, 이슬람교는 크게
종파에 따라서 시아파와 순위파로 나뉘게 되는데, 자, 시아파가 소수고요. 순위파가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는 이란, 그리고 순위파의 대표적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자, 그래서 나는 가보다 국가 내 시아파 신자 비율이 높다고 한 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5번.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이것은 어떻게 추론이 가능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 전체가 거의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석 에너지인 이 석유가 생산되기 때문에 농업에 굉장히 불리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굳이 농사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 튀르키예는 화석 에너지가 거의 나지 않고 그리고 국토의 일부분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업의 비율이 사우디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튀르키예는 국내 총생산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지도에 가나다 발전의 각각의 설비 용량 기준 상위 10개 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력, 지열, 태양광 중 하나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시설 검정색 동그라미는 지금 가시설인데 가가 있는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자, 가가 있는 지역은 아이슬란드라든지 그리고 필리핀, 뉴질랜드, 미국의 서부라든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판가판의 경계거나 혹은 이제 신기습곡 산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지열 발전이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 지역입니다. 자, 이 흰색 동그라미인데요. 흰색 동그라미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경계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아마존강 유역에 많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하천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발전은 수력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 삼각형은 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서남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라든지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주로 일조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이 건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을 봤을 때 다는 태양광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가나다를 찾아냈고요.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열은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이 발전에 유리하다. 이것은 수력 발전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태양광은 지각 내에 축적된 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이것은 지열 발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가는 다보다 발전 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서로 바뀌었죠. 태양광이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4번 노르웨이는 수력의 발전량이 태양광의 발전량보다 많다. 자, 이게 맞는 선지인데요. 노르웨이처럼 빙하가 많은 국가들은 유량이 풍부한 빙하가 융빙수로 인해서 물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수력 발전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라든지 캐나다 같은 국가들은 수력 발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일단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마지막 5번 전 세계 발전량은 지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양광 그리고 수력순이라고 했는데 수력이 가장 많고 그리고 태양광 다음으로 지열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자, 지난 시간에 러스트벨트에서 썬벨트 지역으로 미국의 주요 공업 지역이 변화하는 것을 배웠죠.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도시의 인구 변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표는 시기별 도시 인구의 순위를 나타낸 것이고 가나다라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가나다라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첫 번째 표는 1950년에 미국 도시 인구 1위부터 5위까지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표는 2020년에 미국 도시 인구 1위부터 5위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자, 1위를 보면요. 50년과 2020년이 되는 동안 1위는 순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표시된 네 지역 중에 가가 하나가 있거든요. 자,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미국의 도시 인구 순위 1위는 뉴욕이 되겠습니다. 가 도시는 뉴욕이고요. 뉴욕은 지도에서 이 위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위 도시는 1950년대에는 시카고였거든요. 근데 이 시카고의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3위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지역은 러스트벨트고요.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지역은 썬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지금 이 5대5 연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인구 순위가 조금 떨어졌어요.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반면에 나 지역은 3위였는데 2위로 순위가 바뀌었죠. 2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도시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썬벨트에 있는 도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4위 필라델피아는 순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 도시도 순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도시도 러스트벨트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다 도시의 위치는 지금 러스트벨트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다 도시는 자동차 공업으로 유명한 곳이죠.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 도시는 과거에는 순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2020년에 4위까지 인구가 증가했고, 그리고 5위 댈러스도 원래는 순위 없었지만 5위에 지금 인구가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와 라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나는 현재 미국 인구 도시 순위 2위인 로스앤젤레스 LA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는 아까 찾았던 디트로이트, 그리고 라는 텍사스주의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뉴욕은 썬벨트 지역에 위치한 도시예요. 러스트벨트에 있죠. 뉴욕은 전통적인 대도시이기 때문에 러스트벨트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구가 1위 도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2번, 나에는 첨단 산업이 발달한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자, 나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인데 같은 미국 서부 지역이지만 실리콘밸리는 로스앤젤레스 LA에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는 위치가 여기 쏙 들어간 요 부분,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번, 다는, 자, 다가 디트로이트죠. 다는 유전을 기반으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한 곳은 썬벨트의 멕시코만 연안이기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러스트벨트는 이제 석탄 산업이 과거에 철강과 석탄 산업이 발달했었죠. 자, 4번, 라는 미국 북동부의 메갈로폴리스에 속해요. 지금 메갈로폴리스에 속한 북동부가 아니라 썬벨트에 속하죠. 자, 마지막 5번, 나는 다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아요. 자, 히스패닉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제 미국의 백인들과는 인종적으로 구별이 되는 인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썬벨트 지역의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래프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다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국 중 하나고 세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가 국가는요. 기계 및 전자통신 운송 장비가 수출 품목 중에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기계, 전자통신 운송 장비, 즉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가는 중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요. 기계, 전자통신, 그리고 섬유, 화학제품, 에너지, 광물,
좀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다는 다른 제조업보다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른 제조업보다는. 그래서 나와 다를 구별해 보면 이 광물 자원이 많이 나는 다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되겠고요. 나가 인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를 골라냈습니다. 자, 1번 가의 원주민으로는 에버리지니가 대표적이다. 자, 가의 원주민. 중국의 원주민은 에버리지니가 아니라 에버리지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죠. 틀렸고요. 2번 오스트레일리아는 전 세계에서 양사육두수가 가장 많다. 호주도 양사육두수가 많지만 양사육두수의 1위는 중국입니다. 자, 3번 인도는 중국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인도보다 중국이 많죠. 자, 4번 오스트레일리아는 중국보다 옥수수 생산량이 많다. 자, 옥수수도 중국이 많습니다. 자, 5번 가나다 중 오스트레일리아의 3차 산업, 자, 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가나 국가를 지도에 ABCD에서 고른 것은? 자, 전형적인 백지도를 찾는 지역지리 문제인데요. 최근 이런 문제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백지도를 정확하게 학습하지 못했다면 선도되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반대로 백지도와 국가를 지역지리를 좀 꼼꼼하고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백지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국가죠. 자, A 국가는 케냐라는 국가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B 국가는 탄자니아입니다. 그래서 이 케냐와 탄자니아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서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C 지역은 그동안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았던 지역인데요. 짐바브웨라고 하는 국가고요. 이름이 생소하죠? 짐바브웨. 그리고 D 국가는 다이아몬드 생산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츠와나라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자, 가에는 끝없는 평원이라는 뜻의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고 이 공원에 서식하는 누떼와 얼룩말, 가젤 등은 건기에 케냐의 마사이마라 동물보호구역으로 이동했다가 우기에는 다시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는 탄자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196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00달러가 되지 않는 가난한 국가였지만 풍부한 다이아몬드 자원과 내전이 없는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2022년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7,700달러를 넘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죠. 나는 보츠와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B와 D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BC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1월과 7월 중 하나임. 자, 19번 문제는 2점짜리 문제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ABCD 4개 지역을 백지도에서 찾고 특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그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교재라든지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었던 학생들은 아주 접근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백지도에서 적도를 긋고 그리고 2개씩 세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북반구에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북반구에 위치한 지중해성 기후다. 그리고 두 번째 기후는 우리나라와 가깝죠. 북반구에 위치한 온대
겨울 건조 CW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나타나 있죠. 두 군데가 다 남반구에 위치한, 자,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이니까 CS 지중해성 기후고요. 그 다음에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쪽은 남반구에 위치하면서 CF 수변한 기후가 나타나죠. CF B라고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기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을 그래프에서 찾는 건데, 자, 이 그래프는 단순한 기온과 강수량을 나타낸 그래프가 아니라 강수량과 기온의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편차라는 게 뭐냐? 밑에 나와 있죠. 자, 강수량 차이,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서 내 지역의 강수량을 평균을 뺀 값, 그리고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의 평균 기온에서 내 지역의 평균 기온 값을 뺀 값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먼저 강수량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강수량의 이 0점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점선의 오른쪽에 위치하면 평균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란 뜻이고요. 왼쪽 편에 위치하면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은 지역임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면 평균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이란 뜻이고 아래쪽에 위치하면 평균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1월과 7월이 각각 가와 나 시기 중에 어떤 지역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그리고 7월 1월과 7월 나타냈고요. 그리고 기온, 강수. 자, 똑같이 7월도 기온, 강수. 그래서 이제 네 지역을 각각 적을 거예요. 북반구 지중해성, 북반구 CW기후, 남반구 지중해성, 남반구 서한해양성, 이 네 개의 기후의 특징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입니다. 북반구에 위치한 두 지역은 기온이 평소보다 낮겠죠? 1월이니까요. 반대로 7월은 기온이 높을 겁니다. 자, 남반구에 위치한 지역도 1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로 7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기온이 낮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강수량 보겠습니다. 강수량. 자, 1월달 북반구는 겨울이죠. 그러니까 북반구 지중해성은 겨울에 비가 오니까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반구 CW기후는 강수량이 올지 적겠죠. 그 다음에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여름 썸머 드라이니까 강수량이 적고요. CFB 기후는 1년 내내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강수량이 많다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7월입니다. 7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고 북반구 CW 기후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남반구 7월은 겨울이죠. 자, 남반구 지중해성 강수량 많고 CW 기후도 강수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건 바로 강수량인데요. 이 강수량을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보다 많은 지역이 2개, 그리고 적은 지역이 2개예요. 둘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1월 달은 많은 거 2개, 적은 거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7월 달은 많은 거 3개, 적은 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7월 강수량은 맞지 않아요. 2개 딱 나뉘어지는 건 1월 강수량이거든요. 평균값이. 그래서 지금 나 시기의 강수량은 7월 달이 아니라 1월 강수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의 기온 차이는 몇 월이 되냐면 7월 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B, C, D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은 7월에 기온이 높으니까 북반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1월달 강수량이 평균보다 작은 지역이에요.
겨울에 강수량이 작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북반구 CW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A 지역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B 지역은 7월에 기온이 높으니까 당연히 북반구에 위치해 있겠죠. 그런데 1월 강수량이 평균보다 많은 편이에요.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B는 이 지역에 해당합니다. 자, 세 번째 C 지역은 7월 달에 기온이 낮습니다. 평균보다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낮 시기 1월 달에 강수량이 평균보다 작아요. 자, 남반구 1월은 여름이니까 여름철에 기온이 강수량이 적은 CS 기후. 그래서 C 지역은 여기고요. 마지막 D 7월 달에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하고 1월 강수량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네요. D 지역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C 주변에서는 오렌지 등의 수목 농업이 이루어진다. 어때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 A는 C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지중해성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동안 기후와 서한 기후이기 때문에 동안 기후가 연교차가 훨씬 더 큽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B는 D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름 강수량이 적겠죠. 자, 리을 D는 A보다 7월의 낮 길이가 길다. 자, 7월 달은 남반구가 겨울이고 북반구가 여름이기 때문에 D는 7월 낮 길이가 짧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영역 해설 강의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 수시 지원의 척도로서 시험 결과를 잘 활용해서 성적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가올 수능 대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